파도가 전남 동부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농작물 피해와 시설물 파손, 주택가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오동도 방파제에서는 좌초된 유람선 승선원이 바다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일촉즉발의 아찔한 순간 해경 구조대원들이 귀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광양읍에 건립될 도립미술관의 국제설계 공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안에 당선작이 선정돼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순천 신대지구의 아파트 수돗물 악취는 도장 공사를 하면서 흘러든 휘발성 유기화합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기준치 미만이지만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뉴스데스크입니다. 18호 태풍 차바가 지역을 관통해 나가면서 강한 바람과 비가 곳곳에서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시설물 파손과 낙과 피해가 잇따랐고 3천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돌풍이 몰아치는 순간 빌딩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이 통째로 날아가더니 길가에 있는 고압전선을 그대로 덮칩니다. 이 충격으로 발생한 불꽃이 도로까지 튀는 아찔한 상황. 이 사고로 200여 세대가 정전된 것을 포함해 여수에서는 모두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와 주택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대형 간판도 인도로 떨어졌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지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냥 와당창 한 것 같아서 나와봤더니 싹 날아가더라고. 가림막이 파손되면서 공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쉴 새 없이 불어대는 바람에 주유소 천정 구조물이 떨어지고 주유기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천장에 막 매달려 있었거든요. 한쪽으로 싹 치워놓고 119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여수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8.9m. 비를 동반한 거센 바람에 신호등과 가로수가 쓰러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전남 지역에서는 수십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완도와 신안, 공지역에서는 모두 1,000헥타르가 넘는 논에서 벼가 쓰러지거나 물에 잠기는가 하면 순천에선 배수학을 앞둔 200농가가 모두 500톤가량의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경비 절반이나 건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시 휴교에 들어간 학교는 모두 14곳. 100여 곳의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여수 돌산에 하루 만에 205.5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을 비롯해 곳곳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들어 비는 모두 그쳤지만 파도가 높게 일면서 전남 동부 지역 여객선 운항은 여전히 통제됐고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도 절반가량이 결항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특히 여수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다에 휩쓸려 들어간 유람선 승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한 해경대원들의 위험천만했던 상황을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호 태풍이 여수를 강타한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엑스포 신항부대에 정박해 있던 1,300톤급 유람선의 닷줄이 끊어지면서 오동도 방파제 쪽으로 좌초됐습니다. 승선원 6명이 가까스로 배에서 내려 방파제 위로 피신하자 해경 구조대원들이 로프에 의지한 채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촘촘하게 따라붙어 보지만 집채만한 파도가 이들을 덮치면서 선원과 구조대원들을 바다로 쓸어갑니다. 바다에 빠진 2명의 선원을 구조대원들이 뛰어들어 힘겨운 구조 작업 끝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승선원들도 아찔했던 순간을 되짚으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물 먹고 나와보니까 하여튼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오니까 그때 방파제를 채로 보니까 한 그 70m 정도 밀려갖고 있더라고. 아찔했던 순간이 지나가고 해경대원 역시 구조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해상으로 빠졌던 대원들하고 승무원은 또 해상에 같이 빠진 우리 대원들이 안전하게 끝까지 확보하고 그걸 안 놓고. 태풍 경보가 내려진 급박한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과 신속한 판단이 귀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에 들어설 전남 도립미술관에 대한 국제 설계 공모 절차가 시작돼 연내 당선작이 선정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7일까지 설계 공모 누리집에 참가 등록을 한 국내외 업체들을 초청해 오는 18일 광양읍 현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후 12월까지 접수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당선작을 선정해
미술관 건립에 관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20여 년 뒤에는 광주 전남 지역 읍면동 30% 이상이 소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남 도의회 우승희 의원이 공개한 광주 전남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95개 동 가운데 34개 동이, 전남은 297개 읍면동 가운데 98개 지역이 오는 2040년 소멸 가능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전남 연구원 측은 의료와 복지 기능을 한 곳에 모으고 여수와 순천 등 지방 중심 도시도 특성별로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수돗물의 악취 원인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과정에서 유입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성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신대지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수돗물에서 톨루엔과 에틸벤젠, 크실렌 등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 과정에서 저수조의 밀폐 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검출량이 환경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원수에 없는 성분인데다 악취가 남에 따라 저수조물을 모두 버리게 했으며 공사업체에도 차폐와 환기시설 설치 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시작된 전남도 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농도 전남이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정 질문의 이모저모를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초 주민 발의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13개 농작물이 포함됐는데 농민회와 전남도의 이견 속에 2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배추와 양파 등 5개 품목의 제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런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군이 전남도 조례안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지금 다 같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남도가 그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TX 경유와 활주로 확장 등 정부가 대답하지 않는 건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의 상생 협력 과제도 제자리입니다. 무안공항은 개항 이후 지난해까지 620억 원의 적자를 받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에는 광주라는 상대가 또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욕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6월 MBC가 제기했던 해양 폐기물 부적정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실적인 해양 폐기물 처리 단가를 시군별로 공유하도록 하고 업체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F1 대회가 전시성 행정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이낙연 지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F1 경주장 매각을 추진했던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빛가람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들의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기업들의 제 식구 챙기기는 감사기관이 개선을 요구해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한전 직원들은 쉽게 징계 수위를 감경받았습니다.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봐주는 방식으로 비위 직원들을 지난 10여 년 동안 솜방망이 징계를 해왔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아있어야 될 기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전 등 5개 에너지 공기업들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사내복지기금으로 882억 원을 출연해 자녀 학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전은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회사에 5천억 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주고 한전 KPS도 1,100억 원 넘는 일감을 퇴직 직원들 회사에 맡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완전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성 검토 부실, 성과급 잔치 이런 방망경영하고 있는데 우리 한전 감사실이나 한전 자체 경영위원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답답한데.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려 배당 등을 하고 난 뒤 무려 75조 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적립했습니다. 76조 원 한전의 사내 유보금입니다.
10대 재벌을 따지면 서열 3위입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다음이죠. 한전비전공사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업체 5곳 가운데 1곳꼴로 주소나 전화번호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실사 없이 서류에만 의존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다 보니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하고 불법 하도급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학계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 발전 방안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래바다포럼 주최로 오늘 오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역수산인들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해양수산교육과 친환경 관광도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여수 MBC 등 지역 MBC와 한국남동발전은 오늘 남동발전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역 MBC 사장협의회와 한국남동발전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송신소 부지를 활용해 2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MBC 송신소 부지는 주로 나대지로 방치된 미활용 자원이며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경영 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나주혁신도시와 여수경도사업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는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5,801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자 비용으로 최근 5년간 1,03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남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이 112%로 전국 도시개발공사 평균 부채 비율 180%보다 안정적이라며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시군의 무보직 6급 공무원이 급증해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